안녕하세요. 금요일 아침 포커스 경남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백유리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눔은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라고요. 하지만 타인을 위해 조건 없이 나눔을 실천한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만은 아니죠. 오늘은 지역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분을 모셔봤는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김정기 바르게 살기 운동 경남협의회 회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바르게 살기 운동 경남협의회 회장으로 이제 올해 2월에 취임을 하셨습니다. 네네. 이 단체에 어떻게 몸담게 되셨는지 그 계기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반갑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방송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바르게 살기 운동 경상남도 협의회 회장 김정기입니다. 예, 그동안 경상남도 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활동을 해오다가 이번에 또 회원들의 권유로 회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또 막중한 또 책임감도 또 느껴집니다.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 저도 뭐 40대에는 정말 큰 규모는 아니지만은 네. 제가 일군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하루하루 정말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사정이 조금씩 우리가 이제 좀 나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눈길이 또 가게 되었고 사회봉사 활동에 관심이 점차 좀 커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이에 지인으로부터 또 우리 바르게 살기 운동 소개를 또 받아 활동하는데 벌써 그게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한 10여 년 돼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번에 회원님들께서 또 회장으로 초대해 주셔서 정말 피할 수 없어 뭐 또 피하지 못하면 또 절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회장을 맡아서 우리 정말 바르게 살기 운동에 큰 봉사단체를 제가 부족하지만 좀 맡아서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라는 말을 아마 언론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네. 이게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회장님께서 직접 한번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실 우리 도민들께서 바르게 살기 운동을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시군구에 깊이 주민들께서 이제 봉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알 거라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오늘 노안짐에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사실 그 우리 새마을운동과 함께 법률로 근거해 설립된 우리 그 양대 단체입니다. 민간운동단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새마을운동은 우리가 옛날 그 소득정대에 맞추었다면 우리 바르게 살기 운동은 진실, 질서, 화합의 3대 이념으로 민주적, 문화적, 또 국민의식 함량을 또 위해서 선진국의 사회발전을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을 또 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는 바르게 살기 운동 조직 육성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률단체로서 흔히 간변단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는 간변단체 용어가 아닙니다. 엄연히 민주적인 선진국에서도 존재하는 정부 주도형 비정부단체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관변 단체가 아니라 이제 정부 주도의 NGO 단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때 사업비가 들어갈 텐데 이 사업비의 일부를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형태인 건가요? 네네. 사실은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는 해마다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우리 경남도에서도 크고 작은 일들을 봉사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사업을 하는 데는 필수적으로 또 사업비가 필요하죠. 예. 이 사업비를 또 극히 일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을 뭐 엄청 하는 것처럼 이래 비춰지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일부를 저희들은 도에서 지원을 좀 받아서 또 봉사를 하면 부족한 부분은 우리 또 임원진들이 충당을 해서 우리가 봉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의 지원이 있긴 하지만 이제 부족한 부분은 임원진들의 출연금으로 충당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경남에는 여러 가지 기업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기업 차원의 지원은 좀 없을까요? 특히 뭐 기업이 이렇게 봉사를 직접 하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 봉사하는 우리 임원진들이 기업의 대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대표들이 이제 함께 해서 이래 지원을 하고 있으니 어제 보면 기업을 잘 이루어서 성공한 CEO들이 우리 봉사의 임원이 돼서 이렇게 봉사하니까 내나 기업이 하는 거나
똑같다고 이래 보시면 안 되겠나 싶네요. 네. 자, 또 이제 경남 협의회장이신데 그렇다면 이제 경남에 18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시군마다 협의회가 다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 시군구의 협의회가 지금 다 있고요. 18개가. 그리고 우리 이제 창원은 특별히 이제 구가 5개 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5개 구에도 협의회가 있습니다. 아. 협의회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그래 총 합치면 23개 우리 시군구 협의회가 지금 봉사를 하고 있고요. 자그마치 회원이 7만 2천여 우리 회원들께서 와. 저 일선에서부터 예. 봉사를 이래 해주고 계십니다. 네. 감사한 일이죠. 정말 감사한 분들이고 네네. 또 이제 회원분들 중에도 봉사를 하는 회원분들이 있고 회비를 내는 회원분들이 있고 좀 이렇게 네네. 차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우리가 또 일반 회원과 특별 회원으로 이제 분류를 이렇게 좀 할 수 있습니다. 일반 회원들은 이제 사실 우리가 농어촌에 이제 일반적으로 돈을 좀 내서 하기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그런 분들은 일선에서 일을 참 열심히 이제 우리 봉사를 해주고 또 우리가 그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봉사를 하다 보면 분담금이 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좀 내서 하는 그런 회원들이 있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어떤 형태의 회원분들이든지 모두가 너무 감사한 분들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경남에서 이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해왔는지 좀 직접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몇 가지로 대표한 사업만 이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법질서 확립 캠페인을 저희들은 매월 1일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통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도 뭐 7만 2천여 회원들이 나오지만은 전국에서 바르게 살기 운동 취지인 선진국 수준의 국민 의식 함량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래서 법질서 함량을 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교통 캠페인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 우리가 보면 그린 경남 살리기 활성화를 위해서 나무 심기 행사 이런 행사를 저희들이 계속 해오고 있어요. 사실 올해도 4월에 이제 저희들이 한 500여 명이 마산 창원 행동에 모여서 1000여 그루 나무를 심어서 탄소 중립을 통해 지구 환경을 살리는 예. 그런 일까지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농어촌에 오늘도 제가 다녀오는데 농어촌 일손도끼 또 연말에 예. 부르시설 1호 방문 등을 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저희들이 그 지난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지 않습니까? 부부의 날 발상지 어디신지 아십니까? 창원. 도계동이죠.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은 협의에서 해마다 아름다운 가정상을 이렇게 발굴을 합니다. 5가정을 발굴해서 해마다 지역 언론과 함께 시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연말에는 우리 MBC 경남과 김장남 행사를 또 크게 이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를 우리 바르게 살기 협의회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너무 잘한 것 같지만 뭐 조금만 좀 줄이죠 뭐. 너무 많았어. 좋은 일은 자랑하셔야죠. 아, 그래요. 예. 오늘도 이제 농촌 일손 돕기를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오늘은 어디 다녀오셨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어령을 좀 다녀왔어요. 예. 사실 제가 고향이 어령입니다. 어령인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령에 오늘 수박 농사가 요즘 수박값이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박 농사를 일하는 분을 대서 일을 하려니까 예. 이 원가가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바르게에서 일손 돕기도 수박 따기도 하고 네. 또 수박 판매를 오늘 많이 좀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도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서 우리 시군구 협의 회원들이 오셔서 수박도 좀 따고 그 수박 딴 거를 시군구에다가 판매도 좀 하고 이런 큰 사업을 그래 하고 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이제 평소에 봉사 활동에 많은 관심이 있으신 거 뭐 다 아는 사실인데 이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에서 하는 것 말고도 이제 다른 봉사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봉사들을 좀 하셨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자랑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럴까요? 예. 제 개인적인 이름으로 하는 뭐 활동도 있겠지만 또 제가 소속된 단체 일원으로 또 책임져서 하는 활동이 또 많았던 것 같습니다. 라이언스 활동을 오랫동안 하면서 또 예. 지구 총재를 맡아서 그 기간에 또 캄보디아나 또 몽골에다가 비민촌에 학교하고 유치원을 또 설립해서 네. 정말 지금도 애들인데 꿈과 희망을 전하는 그런 봉사를 또 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어려운 우리 봉사단체에다가 카니발 등 차량을 한 5대 정도를 해가지고
또 지역에서 봉사를 활동, 사실은 봉사자들이 움직이려면 차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차량을 5대 정도 일에 했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지 않는 불용 소방 차량이 있어요. 예, 예. 기간이 오래되면 배차를 해야 되는 불용 소방 차량을 2대를 해서 캄보디아하고 몽골에다가 뭐 하나는 우리 라이온스 봉사를 해주시고 하나는 제 개인적으로 이래 해가지고 불용 소방 차량을 갖다 해외에다가 캄보디아, 몽골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지역을 넘어서 해외 봉사까지 봉사활동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신데 회장님께서 이렇게 봉사활동에 좀 관심을 갖게 된 어떤 개인적인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고향이 의령 정곡입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가족들이 하고 같이 어려서 마산을 이래 놓게 됐습니다. 마산을 놓게 됐는데 그때는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렵게 이래 생활을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가슴 아픈 일. 우리 세대는 다 겪어야 될 일이지만 막상 겪는다는 것 자체가 참 힘든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어령에서 마산을 이래 이사를 왔는데 저희들 뭐 이래 지나다가 집안에 아픈 뭐 환자가 이래 발생을 하게 됐어요. 예. 근데 그때 당시는 병원비가 좀 어려워가지고 굉장히 이중고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환자는 환자대로 어렵고 또 돈이 없으니까 치료를 못 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위에서 도움을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눈물이 팍 쏟아질 정도로 감사를 했었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앞으로 제가 사회생활을 열심히 해서 정말 이렇게 세상이 좋아질 줄은 몰랐고 벌게 되면 저도 이거 오늘 받은 돈 10배, 100배 사이에 어려운 곳에 좀 환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뭐 시발점이 돼서 예. 어려움을 받았으니까 또 나누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물론 그때 받은 가치로 보면 지금 뭐 제가 한 거는 좀 미약하지만은 그러나 제가 그 마음을 갖고 지금 봉사를 하게 된 동기는 그것으로서 시작이 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나눔은 또 다른 나눔을 낳는다는 말이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실감이 됩니다. 예. 또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또 하셨겠지만 들어보니까 또 이렇게 아픈 아이들을 위한 봉사를 또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참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소아백혈병과 소아암 후원회에 사단법인 더불어 하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하고 또 집사람이 이사로 또 이래 등록을 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꿈사랑 학교라고 온라인 수업을 하는 단체가 있는데 네네. 그 봉사를 오랫동안 지금 해오고 있는 게 많은 기억에 남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이면 이제 어떤 것들을 좀 하는 건가요? 뒤에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 그 꿈사랑 학교에서는 1990년부터 지금 애들을 온라인으로 지금 서울 빼고 네. 경기 일원을 13개 시도를 맡아서 위탁 이래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선생님도 뭐 한 30분 이상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 코로나 왔을 때 전부 온라인 수업을 이래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부터 우리는 그 온라인 수업을 해서 우리 소아백혈병이나 소아암 장애 아동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그쵸. 그 교육을 받음으로써 학교 유급을 인정을 해주는 그런 단체에서 제가 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뒤돌아보면 정말 참 그 소속돼서 봉사한 게 보람도 있고 예. 지금도 계속 이어가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챙겨야 될 그런 단체라고 저는 네.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일이고 또 가치 있는 일을 하신 이야기를 또 이렇게 들려주셨는데요. 아까 잠깐 이야기를 또 해주셨지만 그 해외 봉사활동 이야기를 또 해주셨잖아요. 캄보디아에 학교 세운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그 총재를 맡아서 지구의 중점 사업으로 우리나라보다도 또 여러 가지로 어린 학생들이 교육에 관련된 시설이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족한 우리 캄보디아의 또 지역의 초등학교를 건립했고 또 뭐 잘 아시다시피 캄보디아는 오랫동안 정치적 변화 과정 속에서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환경이나 또 인근 국가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많이 연약하다는 그런 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또 캄보디아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교육
개발을 지원하고 있었지만 좀 부족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 지구에서 캄보디아에다 학교를 갖다 하나 설립해서 제가 총재 때 했던 게 있고요. 이렇게 정말 지역을 넘어 해외 봉사활동까지 활발하게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바르게 살기 운동 경남협의회 회장으로서 또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물질적으로는 사실 선진국 반열에 올라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국민 의식 수준은 아직도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동의하시죠? 그래서 물질과 정신의 어떤 간격을 메꾸는 역할을 우리 바르게 살기 운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회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선진국 수준으로 우리 국민 의식을 끌어올리는 일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 저는 그게 이제 봉사를 해야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현재도 우리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는 여러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제 임기 동안에는 특히 마약 퇴치 활동에 주력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 정정 국가였던 이 나라가 지금 마약이 일상적으로 그냥 예. 일반인들인데 그냥까지 스며들고 맞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그 국민 의식 함량을 더 높이는 단체 아닙니까? 바르게 살기 운동.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운동을 좀 해서 마약 퇴치 운동을 네. 위한 봉사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경남 지역은 바다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쵸? 사실 우리가 장마철 비 오고 나면 바다에 나가면 오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 정화 운동을 우리 바르게 살기 운동에서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약 퇴치와 바다 청정 바다를 위해서 쓰레기 줍기 등등 기타 이런 봉사를 좀 해야 되겠다는 것을 중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협의회장으로서 여러 가지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또 봉사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네. 최근 들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게 우리 또 사회 구성원들이 건강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건강은 또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이 예. 있지 않습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협을 받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암이 그런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순간 절망에 빠진 한우들이 보다 또 쾌적한 환경에서 치유받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또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역의 경로당도 또 방문해서 어르신들의 건강도 또 챙기고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성의를 또 표시해서 어른들의 어떤 안락한 생활 또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봉사를 좀 하고 싶네요. 예, 이제 암 환자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네. 지역에 또 암 환자를 위한 재활병원을 개설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개설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네. 제가 뭐 제 일을 좀 소개를 하게 됐네요. 예,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저는 창원의 이름만 뜨면 또 알 수 있는 최대 규모의 또 찜질방을 또 운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코로나가 이래 발생하고 나니까 그때는 뭐 공간에 50인 이상은 우리가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럴 바에는 제가 늘 관심을 가졌던 암재활병원을 전환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제 주위에 또 아픈 암 환자들이 좀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들이 서울처럼 좋은 환경에서 치유를 받지는 또 못하는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까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서울을 가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지역에서 서울이 제일 창원이 오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에도 정말 서울 못지않는 그런 병원을 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저는 전문 병원의 관계자들을 만나고 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또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2021년 5월에 지금 암재활병원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에 사는 이유로 또 지역의 환자들이 서울보다 못한 환경에서 치유를 받아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안점을 둔 게 최고의 시설과 의료 장비, 의료진을 갖추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고요. 또 다행히 찜질방은 또 층고가 되게 높습니다. 예, 또 면적도 되게 또 넓고 그렇죠. 그래서 또 쾌적한 환경에 우리가 치료를 우리 환자들이 또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또 마련할 수 있어서 더없이 좋았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또 마음 편히 치유를 받아서 조금이라도 빨리 또 복귀하는 모습에 제가 보람을 느끼는 그런 일이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회장님께서 나눔 또 봉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회장님께 봉사란 어떤 건지 또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어떤 이야기 하고 싶으신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예, 오늘 사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자자찬을 좀 아예 아닙니다. 많이 하지 않았나 싶어 네. 부끄럽기도 하고 또 쑥스럽네요. 혹시 그런 점이 있으면 또 이 자리 빌어 또 다시 양해를 또 구하겠습니다. 흔히들 우리 사회는 자기 자신만 챙길 줄 알고 또 남의 사정은 나 몰라라는 비정한 사회로 되어가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형편이 딱한 사람들이 공동체 구성원의 관심에 방치되어 있다면 선진 사회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묵묵히 이웃을 챙기는 분들도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봉사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봉사를 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남을 도우면 자신이 행복해진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웃을 살핀다면 우리 사회는 살만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정말 여러분들 앞으로 봉사 잘 좀 부탁드리도록 그래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김정기 바르게 살기 운동 경남협의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포커스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